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탑 어널리시스의 이찬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자, 이론 분산 분석 1A 아노바 이 분산 분석에 대한 그 기초적인 개념은 이 이전의 강의를 참조하시고 자, 오늘 우리가 논문에서 또는 실무에서 저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분산 분석 기법이죠. 독립변수가 하나이면서도 집단이 세 개 이상인 경우가 되겠어요. 그죠? 음. 자, 여기 보니까 F 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집단 간 평균 제곱, 그다음에 집단 내 평균 제곱 이것을 이제 나누는데 반드시 이 자유도를 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각각 자유도를 반영해서 F값을 구하면은 즉 집단 간 평균 제곱이 되겠고 또는 집단 내 평균 제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집단 간 평균 제곱이 집단 내 평균 제곱보다도 그 값이 크다고 하면은 영가설을 지지하지 못하고 대신 대립가설을 채택합니다. 즉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즉 분모인 집단 내 평균 제곱이 크게 되면은 이것은 뭐 오차 수준 범위 이내다. 즉 영가설을 지지한다.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한 개의 독립 변수가 있어요. 있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죠. 원인 변수라고 했습니다. 그 독립 변수 안에는 이렇게 집단이 세 개 이상, 여기는 이제 학년별로 더 있으니까 네개가 되겠네요. 표본이 네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집단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목표 달성 행동의 있어서 어떤 그 차이 검정이 있는지 없는지, 즉 학년별로 평균 차이가 있냐 없냐를 검증을 하겠다. 즉 목표 달성을 함에 있어서 1학년하고 2학년하고 차이가 있냐 없냐, 1학년하고 3학년하고 1학년하고 4학년하고 또는 2학년 3학년, 2학년 4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이것이 차이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SPS서상에서 우리가 출력을 딱 하다 보면 기술 통계가 먼저 나온다, 그죠? 여기 이제 학년별로 인원수가 나오죠? 205명, 그 다음에 34, 22,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합계 307. 각각 학년은 평균이 이렇게 됐습니다. 평균이 누가 제일 높아요? 4학년이 가장 높고 1학년이 가장 낮죠. 음.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래요. 1학년하고 예를 들어서 4학년하고 차이가, 이거 평균 차이가 이것을 오차로 볼 거냐. 그죠? 오차로 볼 거냐. 안 그러면 진정한, 어, 의미가 있는 차이로 볼 거냐.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1, 2학년도 마찬가지죠. 요 정도 각각의 평균 값이 있는데, 약 0. 얼마예요? 0.12 정도 차이가 나오죠? 이 정도 차이가 있다고 말할 것이냐, 아니면 오차라고 할 거냐. 이제 그건, 해답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학년하고도 차이가, 아, 있는데, 차이가 0.1 정도 차이가 나죠? 이것을 차이로 볼 거냐, 아니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정도로 볼 거냐. 그게 이게 이제 기술 통계에서 일단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에서 우리가 평균을 보고 이제 표준 편차는 각각의 개별 간접값하고 그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볼 때 4학년이 가장 차이가 조금 일승 높네요. 2학년이 있구나, 2학년.
그다음에 표준 오차가 있고 이것은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95% 신뢰도에서 이 값은 임계치가 1.96입니다. 그죠? 1.96. 그래서 1.96, 1.96 좌우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고 평균값을 넣고서 요 평균 있죠? 평균을 집단간 평균을 넣고서 그다음에 표준 오차를 구해서 여기다가 여기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평균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최대값은 그냥, 우리 보통 응답값이라 그러죠. 응답값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보통 레포팅을 할 때는 그죠.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는 여기서, 요 정도를, 일단 설명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신뢰 구간 제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은,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 즉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검증을 해보자. 평균값은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기 전에 먼저 분산의 동질성, 즉 데이터 간의 집단 간의 데이터의 분산 정도, 즉 흩어짐 정도가 동질적이거나 어떤 유사한 수준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질적인 데이터와 데이터 간에는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당연한 것이니까. 그래서 동일성 검증을 해본다. 즉, 이질적인지 아닌지. 일적이면 문제가 생긴 것이고, 우리의 바람은 동질적인 데이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분석을 해봤다. 자, 레베니의 통계량 있고, 그 다음에 자유도 1, 2가 있죠. 자유도는 집단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집단이 4개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내는 총 응답자 307명에서 집단수 4개를 마이너스 하면은 303이 되겠고, 이걸 가지고, 이제는 분산의 동지성을 따지게 되는데, 즉, P값이 이 0.463이니까 0.05보다 크다. 그죠? 임계치가 우리가 알파 값이죠. 알파 값이 0.0으로 잡았을 때 0.046은 훨씬 크기 때문에 즉 집단 간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즉 데이터의 어떤 그 특성은 동질적이다. 이 말은 쉽게 서로 집단 간의 즉 1, 2, 3, 4학년 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그거죠. 그다음에 분산 분석이 딱 나오죠. 저고밥, 집단 간 저고밥, 집단 내 저고밥. 이것을 자유도로 각각 나눠주면 평균이 되겠죠. 나눠주니까 평균 제곱이 되겠고 평균 제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이렇게 아래 위로 나눠주면 F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F값을 구하는 것이죠. 자, F값을 구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보도록 하죠. 자, 집단 간 조급학의 계산식은 뭐냐? 집단 간이니까 자, 1학년 간첩 지수가 여기 205명, 205명 곱하기 1학년 평균이 2.7310, 2.7320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이 얼마예요? 2.8097, 2.8097.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치우고.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2학년도 마찬가지고 2학년도 34명 곱하기 2학년 평균값 제시를 하고 2.8151 그 다음에 전체 평균 2.8097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되겠죠. 승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집단 간
제곱합이 6.39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 내 제곱합은 구하는 방식이 바로 이래요. 즉 1학년의 각 관측값에서 각각의 관측값이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다고 한다면은 관측값에서 그 집단 1학년의 평균이 2.7310이잖아요. 이렇게 빼주고 제곱하고 2학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이 239.691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유도로서 이렇게 나누어준다고 했습니다.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평균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누어줬으니까 평균 제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평균 제곱을 나누어주면은 이렇게 나누어주면은 F 값이 나온다. 자, 그렇게 그러면 F 값이 나왔는데 이 F 값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배수로 생각하면 된다. 차이가 없다는 연가설이잖아요. 연가설은 차이가 없어요. 그죠? 연가설. 만약에 이렇게 전기분 보곡선이 있으면 여기가 딱 평균이고 그럼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근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차이가 없다는 여기서 2.9배, 2.1배만큼 차이가 있다. 여기 인계치라고 보면은 여기서까지가 여기서 2.131 되겠죠. 그러면 좌우대칭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영역, 차이가 없다는 이 영역에서 2.1배만큼 떨어져 있다. 이것을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거예요. 어, 보통 2점 이상 넘어가면 차이가 있다라고 일단 봐도 되는데 결정적인 단서는 이거야. P 값이 얼마예요? 0.464. 알파는 우리가 임계치는 얼마입니까? 0.05, 95% 신뢰도였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조금 약수가 좀 이상하죠? 자, P값은, P값은 0.464, 알파는 0.05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94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단서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가 있다라고 여기 있네요. 차이가 있다. 오차에 비해서 집단 간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즉, 차이가 없다는 연가설에 서 2.694배만큼 차이가 있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으면 어느 집단과 어느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또 다중 비교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세페의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냐 없냐를 최종적으로 사후 검증이라고 그러는데, 자, 1학년하고 2학년은 자, 평균 차이가 0.084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다. 1학년하고 3학년도 0.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것도 차이가 없다. 그런데 1학년이나 4학년은 0.4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것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앞에서 0.047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음. 자, 여기서 확인을 했어요. 그죠? 여기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학년, 1학년, 뭐 위에서 했던 그대로고, 그 다음에 3학년하고, 4학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차이가 없다. 오로지 차이 있는 것은 1학년하고 4학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보통 논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또, 집단 간, 동일 집단 분류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1학년하고 4학년하고 차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세페의 방식이 좀 엄격해요. 엄격해요.
그래서 좀처럼 이 정도의 0.4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놔 버렸어요. 좀 더 많이 차이가 나면은 이 집단을 두 개로 분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숫자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배 방식을 가지고 사후 검증을 해보니까 아, 자, 집단 간 분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틀린 것이냐? 그건 아니고, 이런 결과값이 허다하게 나와요. 즉, 다중 비교에서는, 또 여기서는, 그죠? 분산 분석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사후 검증에서 셰페이 방식을 적용해 보니까 그냥 동일 집단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세폐 방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이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분산 분석에서는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후 검증을 해보니까 좀 더 많이 차이가 났으면은 서로 다른 집단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류를 할 텐데, 예, 셰프의 방식을 적용해 보니까 요 정도까지는 굳이 다른 집단으로 분류하기는 조금 숫자가 차이가 좀 덜 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또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분산 분석의 사후 검증해가지고 폼페로니의 방식은 기무가설 기각에 가장 엄격하다. 주로 의학 분야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셰페 방식은 각 집단의 관측 지수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데 기무가설에 엄격하다. 차이가 어, 좀 많이 나야 숫자적으로 좀 많이 나야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께, 등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로 사회학 분야에서는 셰페 방식을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의학 쪽에서는 실험적에서 봄페로니의 봄페로니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원 분산 분석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